2020년 8월 10일 월요일의 경제신문을 읽겠습니다. 1. 금호산업. 정몽규 요구 안 받아들인다. 금호산업이 HDC 현대산업개발의 제14 전제 대면 협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여전히 이행 보증금 소송을 대비해 대면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봤고, 자칫 HDC 현대산업개발의 소송 대비 전에 말려들 수 있다는 냉정한 상황인식도 불가 입장의 이유입니다. 10일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의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매각 측인 금호산업은 기존 계획대로 11일 자정까지 기존 계약대로의 거래 종결 의지에 상응하는 HDC 현대산업개발 측의 행동이 없다면 거래가 무산된 것으로 간주하고 후속 일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2. 대세는 에너지 효율. 삼성 LG전자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 수상.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에서 다양한 제품들의 상을 받으며 에너지 효율 경쟁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은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고 에너지 절약 효과가 우수한 기술 또는 제품에 주어집니다. 삼성전자는 소비자 시민모임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제23회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에서 최고상인 에너지 대상 및 국무총리 상 포함 총 8개 제품이 상을 받았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같은 날 LG전자는 제23회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에서 대상 2개를 포함해 6개 제품이 에너지 위너상을 받으며 총 8개 제품이 상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3. 한미약품그룹 회장의 송영숙 고문. 전문 경영인 체제 유지 가닥. 한미약품그룹이 고 임성기 회장의 빈자리를 빠르게 채우며 후계 구도 잡음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한미약품그룹은 10일 신임 회장으로 임 회장의 부인인 송영숙 가현문화재단 이사장을 선임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송 신임 회장은 2002년부터 가현문화재단 이사장을 맡아왔으며 2017년부터는 한미약품에서 고문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임 회장의 지근거리에서 한미약품그룹의 성장에 조용히 공헌해왔다는 게 회사의 설명입니다. 이로써 한미약품그룹은 전문 경영인과 오너 일가가 협력하는 현재의 경영체제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4. 신용불량자도 가능 보이스피싱, 50대 남성 가장 취업.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자 13만 5천 명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대출빙자형 사기 피해자가 전체의 76.7%를 차지했습니다. 사칭형은 23.3%였습니다. 연령별 피해 비중을 살펴보면 50대가 32.9%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40대, 60대 등의 순입니다. 대출빙자형 사기의 경우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집 안 사면 되지 뭐. 더 뜨거워진 2030의 수입차 플렉스. 수입차를 구매하는 2030의 소비 패턴에는 플렉스부나 귀중품을 과시하는 행위 문화도 깔려 있습니다. 플렉스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 자기 만족이 중요해서 즐기는 것도 잣대가 있다고 생각해서 등이 꼽혔습니다. 플렉스 문화는 명품 소비뿐 아니라 수입차 구매에도 불을 붙였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입차 개인 구매 고객 8만 195명, 가운데 37%인 29,687명이 10에서 30대였습니다. 6. 산사태가 태양광 탓. 정부 단 1%만 영향.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폭우로 인해 전체 1만 2,700여 개의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중 전날까지 12개소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0.1%에 불과할 뿐더러 전체 산사태, 발생 지역 대비 비율로 따져도 1%에 그친다는 것이 산업부 논리입니다. 무분별한 태양광 시설이 재해를 키웠다는 주장은 보수야당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7. 현대차 재평가. 올 이익률 글로벌 경쟁사 2배. 현대차 주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얼어붙었지만 올해 상반기 현대차 실적이 다른 경쟁사보다 선방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가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차 분야에서 선도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10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 상장 계열사는 주가가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이날 현대차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5.65% 상승해 17만 원을 기록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현대차 주가는 지난 3일 이후
6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현대차 주가가 17만 원을 돌파한 것은 2017년 5월 이후 처음입니다. 현대차 우주가 또한 이날 12.66% 오른 8만 9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8. 현대차 아이오닉5 내년 출격. 20분 충전에 450km 달린다.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차세대 전기차엔 아이오닉이란 브랜드를 붙이게 됩니다.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에 이은 두 번째 별도 브랜드입니다. 현대차는 기존 내연기관차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전기차도 다수 내놓을 예정입니다. 현재 4종인 전기차 모델 수를 2025년까지 16종 이상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6만 대인 연 판매량도 56만 대로 확대해 세계 3위 전기차 제조사로 올라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9. 전기차 배터리 낙수 효과. 소재주도 급등. 올해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가 질주하면서 소재주들도 덩달아 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로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 또는 음극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배터리 소재 기업들인 에코프로피엠, 포스코케미칼, LNF, 대주전자재료, 한솔케미칼, 첨보 등은 올해 주가가 60% 이상 급등했습니다. 10. 아차하면 중국에 배터리 왕좌 뺏긴다.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 CATL은 올 상반기 배터리 탑재량 점유율 기준으로 전 세계 배터리 1위 업체 LG화학을 1.1%포인트 차로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는 지난주 독일의 자동차 제조업체 다임러가 CATL과 연구개발까지 아우르는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힌 발표에 주목했습니다. 외신은 이번 발표를 바탕으로 2021년 출시될 메르세데스의 럭셔리 전기차 세단 EQS에 CATL의 전기차 배터리가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10일 증시 과열 논란, 속공매도 운명 한 달 앞으로. 향방은 공매도 금지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증시가 유례없는 호황을 보이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됩니다. 공매도 금지는 당초 코로나19가 촉발한 폭락장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금융당국이 꺼내든 카드인데 현재 국내 증시는 연일 연고점을 경신하며 고공행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수 낙폭이 컸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처럼 단기간 이뤄진 상승엔 공매도 금지 영향이 컸단 분석입니다. 한시적으로나마 공매도가 막히면서 주가가 내려가는 패닉셀링 가능성이 제거됐기에 가능했던 일이란 평가입니다. 12. 형님들 시간 왔다. 업종 대표주 수직 상승. 증시를 밀어올린 건 업종 대표주였습니다. 현대차는 이날 15.7% 올랐습니다. 종가 17만 원으로 약 3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보험 대표주인 삼성생명 12.3%, 가전 대표주인 LG전자는 11.0% 올랐습니다. 유통과 증권, 통신, 화학 등에서 1, 2위를 다투는 이마트 5.7%, 미래에셋대우 7.7%, 한국금융지주 10.8%, SK텔레콤 3.9%, LG유플러스 5.2%, 롯데케미칼 8.3%, SK케미칼 17.6% 등도 급등했습니다. 13. 삼성생명 하루 12% 오른 까닭은 삼성생명이 12% 넘게 급등하며 4개월여 만에 5만 5천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의무화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게 주가에는 호재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시가총액 11조 원이 넘는 삼성생명이 하루 12% 넘게 오른 건 이례적입니다. 14. 문재인 대통령이 5천만 원 투자한 그 펀드 1년 만에 2,800만 원 벌었다. 지난해 8월 14일 출시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입하며 주목받은 필승 코리아 펀드의 수익률이 50%를 넘어섰습니다. 관제 펀드 대부분이 출시 초기를 지나면 수익률이 악화되지만 이 펀드는 IT 기업의 선전에 힘입어 양호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필승 코리아 펀드는 국내 소재 부품 장비 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로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중요성이 커진 부품 소재 장비 산업의 국산화를 지원하자는 취지의 투자 상품입니다. 15. 정용진, 백종원 손잡자. 재고 900톤 바다장어, 품절 대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또 한 번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부탁을 받아가 돕기에 나섰습니다.
강원도 강릉 못난이 감자, 전남 해남 왕고구마에 이어 바다장어 내수 소비 촉진에 나선 것입니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ssg.com에서 판매하는 만남의 광장 바다장어 무조림 밀키트가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ssg.com에서는 해당 제품이 매진된 이후 추가 입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16. 4대강 덕분에 vs 4대강 때문에 물폭탄 공방에 재소환된 MB. 유례 없이 긴 장마에 기습폭우가 더해지며 전국이 수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야권에서 4대강 사업 재평가 움직임이 꿈틀대자 여권과 환경단체는 오히려 MB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야권의 4대강 사업 재평가 목소리는 친이계 의원들이 집중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이후 녹조라떼 부작용과 각종 비리 사건은 쏙 빼놓은 채 정치 공세 빌미로만 활용한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일각에서는 긴 장마와 온난화 영향에 따른 변화된 폭우 패턴 등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7. 새 것보다 비싼 몸 한정판. 스니커즈 리셀 시장판 커졌다. 네이버와 무신사 싸움에 롯데백화점까지 뛰어들었다. 최근 패션업계 최대 화두인 스니커즈 리셀 시장 얘기입니다. 단순히 패션 상품으로 신발을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투자 개념으로 한정판 스니커즈를 산 뒤 비싸게 되파는 것으로 이 리셀 시장을 선점하려는 물밑 경쟁이 치열합니다. 올해 3월 네이버가 자회사 스노우를 통해 크림이라는 스니커즈 리셀 플랫폼을 내놓은 데 이어 지난달엔 무신사가 솔드아웃을 선보였고 최근엔 롯데백화점이 국내 최초 리셀 플랫폼 아웃 오브 스탁과 손잡겠다고 발표하면서 판이 커졌습니다. 모두가 신발만 바라보는 그야말로 스니커즈의 시대입니다. 18. 실업급여 1조 2천억 또 사상 최대. 제조업은 외환위기 수준. 지난달 구직급여 직급액이 1조 2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후 실업 증가로 지난 5월 1조 원을 넘어선 뒤 계속 늘고 있습니다. 민간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제조업과 20, 30대 청년층 고용보험 가입자는 계속 줄었습니다. 19. 가계 살림 더 쪼그라들었다. 가계 소득 증가율 1.9% 사상 최저.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은행 국내 총생산 통계 소득 계정을 이용해 가계 기업 정부 순처 분가능 소득 추이를 분석한 결과 가계 소득 상승률은 4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기업 소득 역시 4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순처 분가능 소득은 1.9%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1975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1998년 외환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낮습니다. 해당 통계가 있는 OECD 28개국 중에서 26위로 한국보다 상승률이 낮은 나라는 이탈리아, 일본뿐이었습니다. 20. 카드값 제때 못 내는 20대 늘었다. 돌려막기 악순환. 20대의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잔액이 최근 3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나며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사용 금액 중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는 서비스입니다. 수수료가 높아 대규모 연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4대 신용카드사의 리볼빙 2월 잔액 현황에 따르면 리볼빙의 전체 2월 잔액은 2017년 5월 3,620억 원에서 올해 5월 4,265억 원으로 17.8% 늘었습니다. 이 중 20대의 잔액 증가율이 가장 가팔랐다. 20대 리볼빙 잔액은 332억 원으로 3년 전보다 87.0% 증가했습니다. 오늘의 경제신문 읽기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